안녕하세요. 이지 아로마 팀 리더, 복지 아로마 테라피스트 박이설입니다. 저희가 궁셀린지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이 참여도 해주셨지만, 사실 완주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다른 챌린지도 많이 진행했지만, 이렇게까지 완주자가 많이 나왔던 적이 없었고, 그래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되게 잘 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이 다이아몬드 김희경 사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줌을 꼭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줌 강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검사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8가지 체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그 나의 주체질, 부체질에서 4가지 종류의 체질이 그래프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편차가 되게 큰 사람도 있고 넓게 분포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그래프를 보시면 뾰족하게 특정 체질에만 아주 끝까지 간 그래프가 있는 게 있는 반면 좀 다양한 체질로 이렇게 넓게 분포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체질이 다 나와 완벽하게 맞지는 않고요. 이 4가지 체질이 나의 컨디션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체질이 되기도 하고 부체질이 되기도 하면서 이 4가지 체질 안에서 어떤 나의 다양한 증상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 그 증상을 아로마를 어떻게 쓰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뭐 그런 간단한 생활적인 꿀팁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궁은 여성의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우고 몸의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이 자궁 오일을 써서 해결되는 그런 증상들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해 했던 증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뜻은 또 자궁 때문에 내 몸에 안 좋은 게 또 되게 그만큼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리통이나 뭐 질염증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나의 근육통 혹은 나의 위장병, 내가 살찐 이유, 내가 피부에 무엇이 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궁에 관련된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의 체질을 잘 알고 이 아로마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여성 한 명 치료를 하는 게 남성 10명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여성은 월경을 하기 때문에 기혈의 순환이 일정하지 않고 호르몬 변화도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났고 이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체질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궁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생리양이 많고 그리고 생리혈이 붉지 않고 좀 검정색에 가까운 덩어리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턱에 뾰루지 나면 뭐 자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근종 같은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질염도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렇게 작용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면 내 몸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팔체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혈액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내 자궁의 온도가 차가운가 혈이 많은가, 습도는 어떤가, 그리고 나의 그 점액과 수분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팔대질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계신지 다 분석해서 많은 거 순서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가장 많은 체질이 울체 체질이었어요. 울체 체질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 체질이에요. 스트레스가 많은 네,
스트레스가 과다한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울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안면 홍조, 그리고 화병, 그리고 뒷목과 어깨 통증. 이게 울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울체 체질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슴의 화가 위로 올라가기 쉬운 체질이에요. 우리 예전에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어, 머리랑 가슴 부분은 식혀주고 자궁이나 하복부를 데워줘야 기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이 울체 체질인 분들은 이 열이 위로 뜨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로 뜬 열이 나의 뭐 어깨나 목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열이 떠서 또 뜨거운데 손발은 또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홍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면 홍조는 이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었다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 수축 작용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에 혈액이 정상보다 오래 고여 있는 상황. 이게 안면 홍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면 홍조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 홍조에 쓰이는 레시피를 여기 놨어요. 로즈, 레놀리, 샌다루드, 사이프러스.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 크림에 섞어서 얼굴이랑 목 주변 그리고 귀 뒤, 가슴까지 발라주시는 게 안면 홍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레시피. 그래서 도테라의 핸드앤바디 로션이라고 오일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그냥 로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섞어 쓸 수 있게. 거기에 넣어서 쓰셔도 되고 얼굴에 쓰실 분은 하이드레이팅 크림이라고 수분 크림이 있어요. 거기에 이 레시피를 이렇게 한 방울씩 넣어서 섞으신 다음에 바르시면 안면 홍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체 체질에서 되게 많은 게 화병인데요. 1995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문화 관련 증후군이다 이렇게 아주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여자는 참고 살아야 된다가 미덕이었던 시절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화병이 많았는데 지금도 참고 사시나요?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또 레시피가 있어요. 지금 이 레시피가 이 시베리안 pop까지 이 시베리안 pop까지가 하나의 레시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로즈 베르가모 멜리산 이게 또 다른 레시피예요. 지금 이게 편집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그 화병 레시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입에 따라서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니까 세레니티 베르가모 자몽 프랑킨센스 시베리아퍼 이렇게 넣어서도 한번 써보시고 로즈 베르가모 멜리사 이렇게도 한번 써보시고 둘 중에 이제 향기가 나랑 더 좋은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로즈 터치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 로즈 터치가 화병에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로즈 터치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슴에 수시로 발라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달면 그때 이제 베르가못이나 멜리사 추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이제 쌓여서 올 화가 되고 그 화가 되게 중요한 진액을 태우고 말려서 담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담화가 나 담 걸렸어 하는 그 담화가 그 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 걸렸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 우체 체질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뒷목과 어깨 통증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 부위, 그러니까 폐나 심장에 있는 부위의 열이 노폐물하고 결합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체체질이신 분들 중에 어깨 통증이나 목의 통증이나 두통 혹은 눈의 침침함, 집중력 감퇴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페퍼민트 잘 활용해 주셔서 발라주시고 자궁 오일 잘 써주시면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왜 어깨가 편안해졌지?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울체체질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자세가 있어요. 물고기 자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가슴이 되게 활짝 펼쳐진 자세가 이 체질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세 검색하시고 그대로 해보셔도 되고요. 그 폼롤러나 아니면 요가 블럭 같은 거를 등에 놓고 그 등에 놓은 채로 누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슴이 활짝 펼쳐진 자세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기지개도 한번 더 펴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슴이 숨 쉬면서 좀 많이 펼쳐질 수 있게 이게 가슴의 활을 풀어주고 이런 울체를 풀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하고요. 이 울체 체질한테 굉장히 좋은 티가 있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페퍼민트 오일과 카모마일 오일이 있어요. 그 오일을 좀 물 많이, 한 500 이상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페퍼민트 한 방울, 카모마일 한 방울을 넣으셔서 일단 향기를 맡으시고 오일이 어느 정도 향이 맡아서 날아가면 그때 그걸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체 체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이렇게 발산해주는 행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울체 체질은 사우나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십니다. 홍조가 더 올라오고, 열이 더 올라오고, 이럴 수 있겠죠? 저도 부체질 중에 울체가 있지만 저는 사우나 되게 좋아요. 저는 주체질은 냉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네 가지 체질 중에 나의 어떤 특징이 혼재되어 있긴 할 텐데, 울체 체질이 아주 주로 강력하게 있으신 나의 가장 높은 그래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우나를 하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음료 드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요. 차가운 거 드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산책이나 요가 같은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냉체질. 우리나라 여성의 한 25% 정도가 수족냉증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몸이 차갑고, 그리고 또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계절이 또 왔어요. 이 냉체질이신 분들은, 나의 이 네 가지 체질 중에 냉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날씨가 서늘해지는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겨울을 잘 보내실 수가 있어요. 냉체질이신 분들 중에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서늘한 기운이 딱 돌자마자 체력과 의욕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 움직이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냉체지신 분들 중에서 또 난임? 불임도 많으신데 이게 차가운 곳에서 사람이 움직이기 싫은 것처럼 차가운 곳에 오면 정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자도 운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정 능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만약에 미혼이신 분인데 냉치질이신 분이라면 자궁을 따뜻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나중에 아이 갖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냉체질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증상 두 개는 수족냉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수족냉증 있으신 분은 되게 많으시고, 뭐 평소엔 괜찮다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또 수족냉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이게 심장이 어떤 보일러로 따지면 모터라고 생각하고 위장이 보일러 선이라고 하면 그 선 안에 물은 영양분. 그래서 이 보일러가 따뜻해지는 건데 여성은 근육량이 남자보다 적기 때문에 이 체열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보일러 선이 남자들은 굵고 촘촘하게 깔려 있다면 여자들은 가늘고 듬성듬성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런 냉증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 레시피를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네 가지 수족냉증 레시피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거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라 하나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 만들어서 써봤는데 뭐 향기가 막 향긋한 향은 아니에요. 이 따뜻한 계열의 오일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좋았던 건 주니퍼벨이 들어간 레시피도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오일 중에 제일 많으실 것 같은 게 이 진저 오레가노 밸런스 레시피예요. 이거는 약간 오레가노 향이 날 듯 안 날 듯 약간 탄 커피 향? 이런 게 났거든요. 이거 좀 다양하게 세종류 그냥 다 만들어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정말로 아랫배에 바르시고 손과 발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진짜 많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바른 김에 배에다가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했더니 하루 종일 배가 따뜻했어요. 이 수족냉증 잘 레시피 잘 활용하셔서 잘 손발 따뜻하게 배 따뜻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냉체질은 산후풍이 제일 심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100일? 이때쯤 몸조리하는 이 타이밍에 굉장히 내 몸이 따뜻하게 잘 관리해 주시면, 어, 되게 많이 이 질환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몸조리 한번 잘하면 체질이 바뀐다더라. 그러니까 애 하나 더 낳고 몸조리 잘해라.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냉체질인 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건 과민성 대장증. 뭐 설사, 변비, 복통, 가스. 이게 자궁이 차기 때문에 그런 위장, 소장, 대장의 소화 흡수 기관도 되게 모두 차갑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체질이다 보니 충분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소화시키지도 못하니, 기혈을 만들 수가 없어서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이 크게 약화되는 체질이 이 수족냉증 체질이, 네, 냉체질이에요. 그래서 과민성 증후군에는 어떻게 사용해 주시면 좋냐면, 일단 페퍼민트 비들렛이라고 있어요. 그 비들렛을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셔주세요. 한 세네 알 정도씩 하루에 여러 번 이런 식으로 비들렛을 드시면 되게 장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피비어시스트라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유산균을 구매하셔서 처음에는 한 두세 봉지씩 일주일 정도를 드시고요. 그 다음부터 한 봉지씩 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산균을 먹고 페퍼민트 비들렛을 사용하셔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되게 많이 그런 과민한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시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냉체를 실은 분들은 모관 운동이라는 걸 하면 좋아요. 모관 운동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누워서 손발을 다 위로 올린 다음에 터는 운동, 탈탈탈탈탈탈탈 터는 운동이에요. 이 모관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1분 정도씩, 1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렇게 한 10번을 해주면 좋다는데 10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한 두세 번 정도로 시작하셔서 뭐 10번까지. 자기 전에 내가 이거는 한번 꼭 한다. 사실 운동이라고 하기 좀 못하지 않나요? 그냥 손발 털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이 냉치지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세요.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몸이 차갑기 때문에 수영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 스포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너무 땀을 많이 빼는 운동도 좋지 않습니다. 냉치를 지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족욕이나 반신욕 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차가운 음식, 아이스 커피 안 되고요. 그리고 차가운 과일도 드시지 않고 이제 꺼내놨다가 실온에서 어느 정도 찬기 빠진 그런 걸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회나 샐러드 같은 날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맥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맥주가 되게 차가운 성질의 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어떤 습관 위주로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냉치지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차가 있어요. 꿀을 구매하셔서 그 꿀에다가 한 꿀 350ml 이 정도 기준으로 어, 진저 30방울, 레몬 60방울, 그리고 시나몬은 뭐 5방울에서 10방울 사이로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꿀차를 만드신 다음에 지금부터 따뜻하게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는 오늘도 작년에 남은 게 요만큼 있길래 거기에 물 가득 부어서 오늘 하루 종일 마셨거든요. 이 차를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도움 되게 많이 되실 거고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오일이 막 둥둥 뜨는데 그거를 잘 섞어도 처음에 타면 둥둥 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숙성 기간을 두면 맛이나 향이 되게 깊어지면서 되게 아주 맛있는 차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그 다음에 자궁 습열 체질. 자궁 습열 체질은 대표적인 증상은 질염과 방광염입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궁이 가운데 있고 자궁 앞에 방광이 있고요. 자궁 뒤에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궁을 따뜻하게 잘 관리를 해주면 방광염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변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이게 이런 구조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염. 음. 질염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분비물이 속옷을 적실 정도로 많다. 아, 혹은 소변을 볼 때 냉 덩어리가 나온 적이 있다. 아, 혹은 어, 팬티에 노랗게 묻어난다. 아니면 냄새가 난다. 아니면 가렵다. 아니면 화끈거리거나 따갑다. 아니면 성교통이 있다. 이런 거로 내가 지렴이 있고 없고의 상태를 아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적당한 정도는 속옷에 살짝 묻어나는 정도의 분비물은 그 정도 양이어야 하고요. 냄새나 가려움이 없는 것이 적절한 냉의 그 증상입니다. 보통 냉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자궁이 차가우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차가운 곳에 가면 콧물이 주룩 흐르잖아요. 몸에 찬기가 들어오면 물이 주룩 흘러요. 자궁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궁이 차가워지면 냉이 주룩 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시피 사용해서 냉국 레시피 여기 나와 있는데 진저가 들어가야 따뜻하게 해주는데 이 레시피를 그런 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고 습열 체질의 질염은 오레가노, 티트리, 레몬 온가드를 식물성 캡슐에 넣어서 저희 자궁 오일 할 때 썼던 그 캡슐 있죠? 그 캡슐에 저 오일을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이 질염 치유에 도움이 많이 돼요. 항생제를 드시면은 좋은 균도 죽이지만 나쁜 균도 죽이는데 이 좋은 균이 죽고 나서 다시 정상균이 튼튼해지는 데는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지 않고 이 질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는 되어야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나의 튼튼한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염이 잦다고 계속 병원에 가서 항생제 하지 마시고 이 자궁오일 쓰시면 가장 많이 얘가 오일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질염의 증상들은 되게 많이 해소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졌다고 하면 항생제 대신 요 캡슐을 드셔보시고 어, 그리고 자궁오일 쓰는 걸로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분비물이 많다고 해서 라이너를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권장드리지 않고요. 너무 찝찝하다 하면 속옷을 오히려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갈아입으시는 걸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방광염. 방광염이 온 적이 있고, 그리고 재발이 잘 되거든요. 한 번 왔던 분들. 네, 방광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방광 레시피에는 베르가모, 티트리, 라벤더, 샌날로르, 프랑킨센스가 들어가는데 이 방광염 레시피는 사실 방광염이 없으시더라도 꼭 만들어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향기가 굉장히 예쁘고요. 향수로 써도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그리고 방광염이 없어도 바르세요. 너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뭐 그렇게 써보시지만, 그러니까 이건 한 번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광염이 내가 겪은 적이 있거나 방광염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써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방광염이 있으시면 절대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편안하게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뇨기계 염증은 모두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더그 움직임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방광염입니다. 맞는 휴식. 그리고 이 습관 체질은 또 피부 질환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습진 레시피를 가져다 놨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습진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습진 레시피를 쓰시면 되고, 내가 진물이 난다 하면 두 번째 습진 레시피 쓰시면 되고, 그리고 대용량 습진 레시피도 굉장히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고요. 이 습열 체질이신 분들은 골반을 여는 운동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 동작에 골반을 여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으시고, 꽉 끼는 옷을 입으시면, 그리고 좀 대중 목욕탕이나 대중 물놀이장 같은 데 가면 감염이 되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단맛이 나는 음식, 그리고 술을 드시면 안 되는 체질 중에 하나가 이 습관 체질. 다음으로 땀 체질. 땀태질이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셨어요. 주체질은 아니더라도 부체질에 이게 꼭 있으시더라고요. 이 습감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의 특징이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습감 체질에서의 질병은 비만과 위장 질환입니다. 이게 정말 살 잘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있는 게 맞고요. 내가 이 습담 체질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체질이신 분들은 위장의 소화력은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잘 먹고 소화는 잘 시키지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지 않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이 체질의 살이 찌는 패턴은 복부를 먼저 채운 후에 팔다리로 딱 갑니다. 다리로 딱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이 습담 체질이고요. 그래서 습담 체질이 주 체질이신 분인데 살집이 없으신 분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은 다 살집이 있으시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한습 체질이신 분들은 엉덩이로 노폐물을 하체로 다 채우는 체질이고요. 또 방금 전에 했던 습열 체질, 이거는 아랫배 먼저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체질별로 살찌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담 체질이신 분들은 복부 먼저 채우고 팔다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찌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정말로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건 메타파워 오일이에요. 메타파워 오일이 순환을 되게 굉장히 많이 잘 해주는 오일이거든요. 근데 몸에 순환이 잘 되면 내 몸의 붓기가 굉장히 잘 빠지면서 되게 체중 감량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 메타파워 오일을 하루에 한 3방울 정도씩 4번? 그러니까 그러면 12방울이잖아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굉장한 체중 감량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빠지실 수도 있지만 습관 체질이 마르진 않았을까? 한 달에 2kg 정도는 그냥 감량되실 거예요. 다른 거, 운동 안 하셔도 되고, 식이 조절 안 하셔도 되고, 메타파 오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이 습관 체질이신 분들은 굉장히 붓기도 많이 빠지시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메타파 오일을 구매하셔서, 물에 항상 타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걸 엄청 추천합니다. 그리고 위장장애. 이 습담 체질이신 분들이 위장장애가 되게 많으세요. 위장이 습담이 오래되면 그 습담이 뭉치면 담적이 된다고 하죠. 담적병 들어보셨죠?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뭔가 만성 위장병. 이게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윗배가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수분이 정체돼서 부종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종 완화 레시피 넣어드렸거든요. 부종 완화 레시피는 도테라에서 파는 코코넛 오일 큰 거 하나에 하나 사셔서 코코넛에 다른 걸로 조금 따라내시고 쓰신 다음에 이 나머지 오일 채워서 발라주시는 건데 전신에 발라주셔도 되고 하체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하체에 발라주셔도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부종 레시피는 꼭 한번 쓰시면 좋겠어요. 습당 체질이신 분들은 다리 많이 부으시거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습담 체질에 가장 좋은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아시죠? 들어보셨죠? 잘 모르시면 검색해 보시고 운동으로 땀을 빼고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체질이고요. 이 체질이 특히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행동은 밀가루 음식을 취하시는 거. 그러면 굉장히 노폐물이 굉장히 잘 쌓이고 되게 더부룩하고 힘드시거든요. 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안 먹을 순 없죠. 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허겁지겁 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음식은 담백하게. 그리고 술은 안 드시고요. 꼭 드시고 싶으면 와인 정도가 괜찮은 체질. 그 다음에 한습 체질. 한습 체질의 대표적인 병증은 하지 부종과 음부 가려움, 그리고 얼굴살이 처지는 게 특징입니다. 내가 또 이거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하지 부종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갑고 습한 체질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하체에 많이 쌓이세요. 그래서 이 한습 체질을 이 네 가지 체질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부종 완화 레시피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은 부종과 더불어 뭐 저림이나 이런 통증 같은 증상이 있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아침은 많이 드시고 점심은 보통 저녁을 좀 적게 만들어 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위장이 가벼운 상태로 잠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체질이고요. 이 체질이신 분들은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으세요, 음부에. 근데 요즘에 있는 그 가려움증은 불결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청결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누로 세척하지 마시고요. 어, 생식기는 미지근한 물로 흐르듯이 하루에 한 번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충분히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어, 빡빡 무엇을 닦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얼굴이 되게 잘 처진다고 하셨잖아요. 얼굴 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체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보면, 버라지 스킨케어 세트가 있어요. 그 버라지 라인은 특히 세트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 버라지 라인을 쓰시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얼굴이 붓지 않게 짠 음식 되게 조심해 주시고 술도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일찍 자는 습관, 어, 배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체질이신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왜 갑자기 그 자세가 생각이 안 나지? 요가 자세 중에 다리를 뒤로 넘겨서 머리로 가져가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다리를 뒤집어서 뒤로 올려주는 동작. 그게 되게 하체 부종을 해결하는 데도 되게 좋고 되게 좋은 것이고요. 이게 차가운 체질이시다 보니 이분들도 수영 같은 운동은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차가운 체질이다 보니 아까 냉체질에서처럼 진저티 만들어서 드시는 거 이분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반신욕, 족욕하시는 거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이분들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높은 굽 신발 신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쿠션감이 되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혈허 체질. 혈허 체질의 특징은 월경량이 굉장히 적어요.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체질입니다.
이 혈허 체질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불순, 그 다음에 무월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난임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 이게 임신이 잘 되려면 건강한 난자도 있어야 되고 나판관도 뻥 뚫려 있어야 되고 자궁 내막도 굉장히 튼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혈허 체질이신 분들은 이게 되게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서 난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자궁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질이고요. 그리고 이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이 혈허 체질인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임신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임신이 안 되는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진심으로 사랑받는 느낌? 되게 행복감을 느껴야지 임신이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혈로체지신 분들이 자궁 내막이 얇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줄 수 있는 오일이, 대표적인 오일이 프랑킨센스거든요. 이 프랑킨센스가 들어있는 자궁 레시피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띄워드릴게요. 여기 궁 관리 레시피가 굉장히 많은데, 프랑킨센스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뭘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프랑킨센스가 들어있는 레시피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 허체질이신 분들이 대부분 겪는 증상이 질건조증이에요. 여기 질건조증 안 나와요. 질건조증 그러면은 불러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 레시피에 안 적어놨네요. 제가 질건조증이신 분들은 프랑킨센스 5방울, 미르 2방울, 라벤더 3방울, 위스퍼 5방울, 제라늄 3방울, 샌다르드 2방울. 이 레시피를 5ml 병에 넣으셔서 질에 넣고 주무시면 되시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이 혈허 체질이신 분들이 질 건조증 있으시다 보니 성교통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계하시기 전에 한 가득 10방울 정도 넣고 잠시 후에 관계를 해주시면 윤활 작용을 하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이 질 건조증 레시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혈허 체질에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이 혈허 체질이신 분들은 스쿼트 동작 잘 배우셔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땀 빼는 거를 하시면 안 되는 체질입니다. 땀 많이 나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 되게 힘이 없는 체질이셔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러닝, 자전거, 스피닝 이런 거 과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수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 때를 제대로 지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체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면서 단맛이 나는 음식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단맛이 설탕, 초콜릿 이런 단맛이 아니고요. 당분이 있는 과일을 적당히 섭취를 해도 좋은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그 다음에 건조 체질. 건조 체질은 주름이 많이 질 수 있고 피부 건조도 되게 심해요. 건조하다는 건 당연히 질만 건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 탄력 저하, 주름이 잘 생기는 체질, 피부 노화가 굉장히 빠른 체질이에요. 이 체질은 피부 관리를 엄청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름에 취약하기 때문에 야외 운동하는 거에 되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 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영양이랑 수분 공급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체질이신 분들은 교텔에서 나오는 안티링클 마스크 있거든요. 그 마스크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피부에 가장 좋은 오일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야로우픈과 살루베리예요. 이 2가지를 코코넛 오일이랑 섞어 쓰는 레시피는 워낙에 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스폰서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야로폼은 큰 주름 지우개, 살루벨은 작은 주름 지우개. 이렇게 분리우는 오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 체질이신 분들은 야섬 세럼을 쓰시는 게 피부 노화를 막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체질이신 분들은 골반을 들고 조이는 자세, 케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렇게 누워서 무릎 이렇게 세우고 있는 다음에 엉덩이 드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 해주시는 게 되게 좋고 케겔 운동 쳐서 찾아보셔가지고 케겔 운동 해주시는 게 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내 운동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적절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오메가3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를 하실 때 벌컥벌컥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1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드시는 수분을 몸에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맛이 점액 생성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신 것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저희 그 파스 드시는 분들 되게 호스티엠 드시는 분들 많죠? 미네랄. 그 미네랄 중에 푸른 맛이 굉장히 신맛이 강하거든요. 변비 개선에도 너무 좋겠지만 푸른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맛 드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건조 체질이신 분들. 그래서 이 푸른 맛 포스티엠 이것도 아마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이 체질이신 분들은 커피랑 술은 드시면 안 돼요. 건조 체질이신 분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 받은 그 네 가지 제가 전부 다 취합을 했는데 이 체질은 없었어요. 아무도. 마지막 체질이 어혈 체질이거든요. 이 어혈 체질이신 분들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되게 많이 드세요. 근데 진통제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궁 수축이 약해져서 이 배출되어야 될 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흡수가 돼요. 그래서 각종 자궁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면 패턴이 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늦게 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체질이고요. 그리고 이 생리적 증후군에 이 되게 많을 수 있는 체질인데 우울과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인 문제지 어, 정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 분들은 딱 생리 전에만 그 우울이나 불안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궁을 케어하는 쪽으로 해결하시면 되게 이런 심리적인 증상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궁에 어혈이 많으면 피부는 부종이 생기고요. 근육은 근육통이 생기고, 관절은 관절통이 생기고, 그리고 월경 전에 여드름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선 어혈 체질이 한 번도 안 계셨지만, 뭔가 어혈 체질에 관련된 분을 상담해 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어혈 체질이신 분들은 나비 자세라고 하는 발바닥 마주 붙여서 이렇게 구부린 자세 있죠?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어혈 체질이신 분들은 튀김 음식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건조 체질은 신맛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 어혈 체질이신 분들은 신맛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8가지 체질에 대해서 급하게 제가 1시간 안에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체질이 이제 체질을 토대로 아로마도 잘 활용해 보시고 어떤 생활 습관도 잘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채팅창 한번 열어볼게요.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그 궁금한 건 또 지금밖에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여기 있네요. 저혈압. 정보경님. 맞아요. 보경님이 냉체질인데 저혈압이 있으시면 이런 차가운 날씨가 되면 되게 기운이 확 떨어지는 그런 체질이에요. 자궁 따뜻하게 관리 잘 해주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수족냉증 레시피 잘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바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도 벌써부터 손발했습니다. 맞아요. 쟁기 자세.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요가 선생님들 여기 많으시죠? 맞아요, 브릿지. 맞아요, 맞아요, 브릿지 동작. 역시 건조 체질이신 분들 브릿지 동작 도움 많이 됩니다. 체질 진단 링크 어, 제가 수영님께 전달하도록 할게요. 잊지 않고. 질 건조 레시피 말씀드릴게요. 질 건조 레시피는요. 써드리는 게 나으려나? 음, 제가 느리니까 이것도 제가 그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질 건조 레시피 제가 두 가지 정도 알고 있거든요. 프랑킨 5방울, 미르 2방울, 라벤더 3방울, 위스퍼 5방울, 제라늄 3방울, 샌다르드 2방울인데 이거 말고 또 제가 선호하는 거 있으니까 그 두 개, 질 건조증 레시피 올려드릴게요. 꿀차도 올려드릴게요. 꿀차도 350 기준으로 진저 30, 레몬 60, 그다음에 시나몬은 취향껏. 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수업 잘 들으셨나요?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그 이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내일까지는 반드시 다 배송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려놨거든요. 저도 오늘 다 배송을 마쳤고요. 어제는 택배를 다 보냈고 오늘은 다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배송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초호화 국 레시피를 이제 쓰시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한번 다른 국 레시피도 띄워드릴게요. 국 레시피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사진 2장 이것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이 국 레시피 중에서 어, 해보고 싶으신 거를 쓰셔도 되고요. 선물 받으신 그 국 레시피, 초호화 국 레시피, 그건 호르몬 국 레시피거든요. 그걸로 또 국 챌린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밤에 자기 전에 저는 아로마 되게 좀 강하게 쓰는 편이어서 되게 진하게 궁 오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에너지가 되게 커다란 오일이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받으신 궁 오일 한 두세 방울 정도씩으로 시작해 보시고요. 자기 전에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처럼 잠이 잘 안 자거나 에너지가 뻗치시면 아침에 쓰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지금 궁 챌린지는 이제 이번 달이면 2달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 두세 달 정도는 좀 강력한 레시피로 좀 퍼센테이지가 한 35% 정도? 30에서 35% 정도로 궁 오일을 사용을 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농도를 확 낮춰서 쓰셔도 되거든요. 한 10%, 5에서 10% 정도로. 그래서 지금 쓰시다가 뭔가 이게 나한테 강한 느낌이 드시면 코코넛을 많이 넣으셔서 희석해서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계시면 되십니다. 음, 들어와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챌린지 계속되니까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레시피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제가 아까 질 건조증 레시피 이거는 꼭 올려드릴게요.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적절한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